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 상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소년이 저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약간 허공에 떠 있는 눈빛이긴 합니다. 설렘? 어떤 호기심의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셨고 이지원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출판사는 사계절. 자, 파란 상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파란 상자가 누군가에게로 전달될 때 쓰여졌던 또 묶어졌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사는 에릭이라는 남자아이가 9살 생일을 맞았대요. 에릭이 받은 생일 선물 가운데는 이상한 상자가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파란색 나무 상자. 그 상자는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란다 하면서 아빠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대요. 에릭에게 오기 전에 상자는 미코아의 형의 것이었고요. 미코아의 형은 9살 생일에 아빠에게 물려받았고 아빠는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테오도르 할아버지께 상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할아버지 형들이 상자를 갖고 놀았고 또 그 전에는 증조 할아버지, 그보다 더 전에는 고조 할아버지가 이 상자를 갖고 놀았답니다. 에릭은 큰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올라가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대요. 다행히도 아빠는 상자의 전주인들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했답니다. 상자는 점점 더 비밀스럽고 특별하게 느껴졌죠. 에릭은 마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고 하네요. 이런 전통적인 선물 하나 있다면 굉장히 그 전통 있는 가업이라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자가 어디서 난 건지 또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서 낡고 두툼한 공책을 한 권 건네주셨대요. 그래서 상자를 받은 아이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쓰임새를 생각하면서 놀았지. 그리고는 상자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이 공책에 써놨단다. 이 이상한 선물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음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에릭은 공책을 받으면서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들을 둘러보았대요. 액자 속에 있는 가문의 남자들이 모두 자기를 향해 살짝 몸을 굽혀 웃어주는 것 같았답니다. 에릭은 낡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에 쓰여 있기를 내 이름은 레오나르도. 우리 집안의 남자들에게는 몇 세대 동안이나 내력을 알 수 없는 상자가 전해 내려왔어. 나는 아빠한테 이 막대를 받았는데 이 공책에 내가 상자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놓을 것이다. 앞으로 상자를 올려받는 다른 남자아이들도 그렇게 하길 바래.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 레오나르도는 상자 속에 5개의 거울을 붙여두고 놀았음을 밝힌다. 그렇게 해서 나는 상자를 열 때마다 상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상자 안에서 나는 내 비밀과 바람을 속삭이고 그것들이 거울 속에서 몇 배로 반사되도록 뚜껑을 닫았다가 열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했어. 에릭은 생각했어요. 레오나르도 할아버지가 거울을 빼버리고 상자를 물려주셨다니 실망인걸?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지만 에릭은 그 실망을 거두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상자의 다음 주인들도 똑같이 해볼 수 있도록 공책에 거울의 크기와 거울을 상자 안에 붙이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근사하고 멋지네요. 그죠? 앞서서 누군가가 했던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도 큰 공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멋진 장난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어린 분들 한번 이거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써있었대요. 나는 빈첸티, 레오나르도의 아들이야. 나는 이 상자에다 희귀한 튤립을 심어 키웠어. 먼 나라에서 선물로 보내온 3개의 알뿌리를 심고서 정성껏 갖고 왔더니 춘분날에 아름다운 튤립꽃이 피어나더라고. 와, 멋진데요. 여성성이 있는 남자인가 봐요. 다음 장은 빈첸티의 조카 알프레드 차례였대요. 상자 덕분에 100코론을 벌었다. 레오나르도 할아버지가 상자 안에서 사람 100명을 넣을 수 있는지 내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라. 1000명도 넣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1000코론 내기를 할 걸 그랬다. 그 아래에는 알프레드가 어떻게 사람 100명을 상자 안에 넣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하! 에릭은 무릎을 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와, 멋지죠? 이거 추리로 이렇게 모양을 장식해도 정말 예쁩니다. 도서관에서 이거 장식을 한 적 있었는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되게 평화롭게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알록달록 색깔이 다른 모양으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다음 장에는 티모테우스의 실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티모테우스는 아빠가 되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상자 안에 아주 부드러운 솜 조각과 깃털을 깔고 그 위에 달걀 3개를 조심스럽게 올려놨대요. 그리고는 상자를 담요로 싸서 벽난로 옆에 두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깃털로 만든 베개로 며칠 동안 덮어뒀대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마침내 병아리 한 마리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오, 놀라운 걸 에릭은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친구네요. 멋져요. 다음 주인인 루드빅은 상자 안에 3개의 주사위를 넣었는데요.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상자를 흔든 다음에 주사위를 쏟아냈대요. 나온 수를 모두 합쳐서 홀수면 네, 짝수면 노로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루드빅은 주사위가 내려준 결정은 언제나 옳았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친구도 너무 멋진데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기면 그럼 됩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볼까요? 다음번 주인이 된 탕크라치는 공작 솜씨가 좋았대요. 그래서 상자에 구멍을 뚫지 않고도 바퀴 4개를 달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에릭은 상자 아랫부분을 바로 살펴봤는데 과연 옛날에 바퀴를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상자는 멋진 새가 되어서 팡크라치의 장난감과 인형과 같은 보물들을 실어 나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한 번은 개구리를 태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개구리는 되게 고통스럽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즐겁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다음 장 들어가 볼까요? 에릭은 테오도르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주 궁금해졌어요. 방금 테오도르 할아버지가 쓴 책장을 펼쳤거든요. 테오도르는 아빠인 팡크라치가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먼 바다에 있는 모래섬 바오바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는데 바로 읽으나 거꾸로 읽으나 늘 바오바라는 점이 퍽 마음에 들었대요. 테오도르는 머릿속으로 자기만의 바오바 섬을 고안해냈는데요. 상자 안에 2개의 병을 주둥이가 마주보도록 설치한 다음에 가운데 구멍을 뚫은 코르크마개를 끼워서 한쪽의 모래가 다른 쪽으로 떨어지도록 한 거예요. 테오도르는 이것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측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단위의 이름을 바오바라 정했다고 하네요. 와, 너무 철학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말입니다.
다음번 주인은 글씨체를 보고 금방 알 수 있었대요. 아빠인 지그문트였으니까요. 아빠는 도자기로 만든 코끼리 인형에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준 이야기를 써놓았대요.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가 전용 스케이트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들어보기나 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아빠는 어느 추운 겨울밤 상자 안에 은박지를 깔고 물을 부은 다음 밖에 내놓아 꽁꽁 얼렸대요. 아하! 우리 아빠처럼 심각한 사람이 이런 장난을 치다니. 에릭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대요. 정말 재밌습니다. 어쩜 이렇게 재기발랄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마지막 장에서 에릭은 지금은 어른이 된 미코와의 형이 어렸을 때 상자 안에다 여러 가지 실험 재료와 도구들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코와의 형은 그것들을 가지고 온갖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대부분 불과 관련된 조금은 위험한 실험들이었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섣달 금음날 밤에 했던 실험은 부모님까지도 기쁘게 드렸답니다. 바로 불꽃놀이 실험이었는데요. 에릭은 그 불꽃놀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이 낡은 상자와 관계 있는 일이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에릭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선물을 감탄하는 눈으로 천천히 살펴봤죠. 정말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선물이야. 이렇게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다니. 그리고도 여전히 처음과 똑같이 파랗고 예쁜 상자잖아.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기 전에 나도 이 공책에 멋진 이야기를 적어 놓을 테야. 공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와 이 막대는요, 일반 막대, 일반 나무로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어쨌든 옛날에는요, 오동나무를 키웠대요. 아주 옛날에. 오동나무를 키우면 그 오동나무 그 나무로 그 시집가는 딸에게 뭐 이렇게 가구장이나 찬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백 년이 흘러도 그 나무의 재질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막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앤틱한 그런 그 목재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비용이 들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파란 상자에 어떤 막대가 딱 맞게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파란 상자는 이야기가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손자가 있으신 분들 내지는 어린 자녀를 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6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도 이 파란 상자, 파란 막대가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더라도. 그래서 꼭 요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 남자도 주고 여자도 주고 하니까 얼마나 공평해요. 평등하잖아요. 그죠? 누구만 아들이라서 주고 뭐 막내라서 주고 이런 거 아니고 아주 딸과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런 전통은 제가 볼 때는 꼭 살아 숨쉬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파란 상자, 파란 막대 만들어서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공노트도 선물하셔서 정말 그런 창의적인 아이는 사실 이런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파란 막대와 파란 상자로 내가 무엇을 할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인형놀이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인형은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70년생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시절에는 종이인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진화된 게 이제 마른 인형인데요. 그런 정형화된 모습 말고 좀 이런 식으로 언제든 그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